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2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12월 6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인 장석입니다. 춥죠? 춥다는 말이 그냥 나옵니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 내일도 영하 7도, 일요일 날도 영하 7도, 8도. 일단 드러난 기온이 7.8도 이 정도 되면은 체감온도는 한 10도 정도 내외가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경마장은 10도 이상, 굉장히 추운 날씨 속에 시행되는 1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요, 여러 가지의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마필 자체에 대한 컨디션 변화, 특히나 이제 주로에 대한 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마필 자체만을 가지고, 한 가지 단면만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월조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출전 두수가 좀 있어요. 양일간 시행되는 23개 레이스 중에서 12 이하가 없고 다수의 경주들이 풀게이트를 차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11월 4주차, 5주차 이상의 혼전도가 분명히 있는 경마가 12월 경마다. 12월 전체 그 혼전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12월 첫 주 경마. 12월 시작이 좀 시원하게 좀 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2월 시작이 강추위 속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월초 경마라고 해서 쉽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주 독하게 준비했습니다. 독하게 준비한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겠죠. 12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12월 6일, 이 왼쪽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안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12월 6일 토경마 1경주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경주입니다. 이제 보통요, 날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추워지면 변화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주로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추워지면요, 아무리 주로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주로가 깡깡 얼어버려요. 주로가 정말 깡깡 얼어버립니다. 주로가 얼어버리면은 주로에 걸맞는, 그 주로에 걸맞게 잘 뛰는 마필들이 있죠. 1경주, 토경마 1경주인데 저는 욕심을 좀 내겠습니다. 세게 한번 붙겠다는 얘기죠. 12번마 미미의 오자매가 직전 경주 입상으로 인기를 얻어가질 수 있는 마필인데 이제 외곽이에요. 외곽이고 이번 레이스가 2세마들이 다수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경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전을 걸치면서 보여줬던 경주력만을 가지고 이건 이러하니까 이렇게 경주가 진행이 될 거야 라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레이스는요, 지금까지 이러한 행보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선 이렇게밖에 뛸 수 없다, 이런 평가 속에 들어가는 마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충분히 욕심낼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1경주를 세게 한번 들어갑니다. 12번마 미미의 오자매가 직전에 1번 게이트, 조건으로 봤을 때 조교라든가 현장 컨디션이라든가 모든 게 만족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뚜껑 닦았을 때 보여줬던 경주력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 제 1경주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1경주를 아주 욕심내고 들어가는 레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경마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날씨가 좀 춥죠? 조금 일찍 서두르세요. 조금 일찍 서두르세요. 조금 일찍 여러분들과 세게 한번 붙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12월 6일 1경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의조시 힘을 한번 파이팅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경주예요. 일단 1번마 라온 팬덤, 요거는 이제 드러난 인기마죠. 직전경주 박태종 기수가 기승해서 팔려줬고 발주부터 시작해서 적적인 말머리를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에 34조 마필들이 좀 한마디로 좀 그렇다 이렇게 맞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조건 자체가 워낙에 좀 화려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마겠고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여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9번마 미라클 엔젤, 23조 마필이고 김수경 마주의 마필이고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이 조합만을 가지고 봐더라도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배팅의 한 축으로 욕심을 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고, 특히나 이 9번마 미라클 엔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행보가 힘이 붙고 있어요. 이게 능력검사 때 420kg대 마체였다가 지금 체중이 계속 불면서 450kg대까지 올라왔거든요. 힘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체중이 불면서 힘이 붙으면은 조교 때 세게 힘이 붙어요.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치권의 3번마 보라존, 주행 악벽기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스피드가 상당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200m. 자, 데뷔전에서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면서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가능성, 차후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몸으로 봤던 마필이 3번마 보라존인데 이번 경주 내측. 자, 1번마 라온 팬덤이 3세 마필이고요. 이게 어차피 3세라고는 하지만 이제 12월 넘어섰기 때문에 4세로 넘어가는 마필이고, 3번마 보라존 같은 경우는 2세마. 아직까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내측의 1번마 라온 팬덤이 조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할 수는 있겠지만 달라지고 있는 어린 마필들, 특히나 이제 3번마 보라존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가장 욕심나는 마필은 9번마 미러클 엔젤이 힘이 많이 붙고 있다. 이번에도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강하게 풀어내기보다는 계속해서 다지면서 힘을 붙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9번마 미러클 엔젤이 분명히 욕심낼 여지가 있다. 데뷔전 이전 한승열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에 이혁 기수로 바로 교체가 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 9번마 미러클 엔젤이 이번 이제 이경주의 배당의 핵심 태풍의 얘기 될 수 있는 마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 경주예요. 만약에 그 1경주에 미미의 오자매가 터무니없이 지면 이번 경주 배팅의 중심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48조 출주 예정 마필들 중에서 순수하게 조교로 딱 보면 한 마리밖에 안 보였어요, 사실. 5번마 레이스올릭. 보통 이렇게 추워지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야, 이게 추워지면 컨디션이 올라오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 마필들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자, 5번마 레이스올릭이 13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아직까지 우승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우승이 언제냐면은 2월 달이에요. 금년 2월 달에. 그 당시 1200에 나와서 완전히 폭탄마였어요. 단승식 배당이 86.9배당이 폭탄 마필이었는데 복승식만 259배가 터졌고 쌍승식이 1200, 1020배. 그러니까 이 레이스올릭은 그때 최고 배당을 내면서 입상했던 마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헤매고 있는 마필이 5번마 레이스올릭인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레이스올릭이 작년 11월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1년 된 말이에요. 1년 된 말인데 1년 동안 이 마필을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순수하게 마필만 딱 보면 지금의 모습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실전 뚜껑을 딱 깠을 때 이 마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레이스올릭이 작년 11월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14번이죠. 14번의 레이스를 치르고 1년 가까이 경주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조교장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는 레이스올릭이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요,
결과, 당일 인기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배팅을 하는 말이에요. 더구나 한성열 기수의 48조 같은 경우는 말이 좋아지면 뒤에서 오는 전개를 잘 안 보여요. 앞에서 세게 가는 전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6번마, 5번마 레이스 올릭은요, 굉장히 노림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 3경주 5번마 레이스 올릭. 요거는 욕심을 충분히 내볼 만하다. 해서 이번 제 3경주 5번마 레이스 올릭. 물론 샤크가 거리를 줄였고 장산여제도 직전 경주 1200이라는 거리에서 승분전 아쉬움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상주로 해서 거림이 나오겠지만 저는 5번마 레이스 올릭의 조교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평가를 하고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갈게요. 10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 아마도 이 8번마 강호대세가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인기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강호대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인기를 모았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은 딱 그냥 단거리 말이에요. 단거리 선행마.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그 발을 쓰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게 딱 단거리에서 뛰는 말. 단거리에서 굉장히 뽑아 올라오는 마필이 바로 8번마 강호대세. 근데 아직 2세 마필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 마필이 이 정도다라고 딱 평가하기 좀 어렵죠. 근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체, 그러니까 골격의 완성도라든가 골격을 통해서 이 마필의 성장 가능치를 딱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이빠이 가져봐야 진짜 편성 찾아 들어가고 막 짚고 막 이렇게 하면은 2군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중거리 뛰고 이러면은 한계점이 빨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5조의 마방 그 마필을 만드는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강호대세 같은 경우는 3군까지는 선행마로 가고 3군에 올라가선 이후로는 각지랑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세가 되면서 힘이 붙기 시작하면은 한 460kg대까지는 굉장히 완성도가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질이 바뀌고 뭐 이렇게 뭐 이러저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2군까지는 어찌어찌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한계점을 끊을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강호대세.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먼 얘기고 지금 당장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가?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윤태혁 기수를 기승시켜서 1분 01초 대 기록을 끊어가면서 단거리 입상을 거뒀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1분 04초 3, 선행을 나갔을 때 1분 01초 대, 그리고 직전 경주 페이스가 빨라버리니까 1분 02초 대. 그러니까 이 마필은 결국 선행을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 포인트가 되는데 보여줬던 경주력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상당히 있는 마필이에요. 결국 이번 레이스에서 이 마필의 스피드에 결국 반하는 마필이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자, 내치 4번마 템플타운, 외곽의 11번마 슈퍼연구. 4번마 템플타운 같은 경우는 조교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데뷔전에서 쉽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세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데뷔전이고 특히나 이제 8번마 강호대세 같은 경우는 기수가 교체됐단 말입니다.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전개가 빤히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추워지고 있고 내일도 춥고 그러면 주도는 깡깡 얼어요. 얼게 되면 앞에 가는 마필이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 요소를 갖고 있긴 하지만 8번마 강호대세를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게 되면 어떤 식의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10마인 4번마 템플타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을 가진 마필을 가지고 배팅하느냐, 아니면 외곽 쪽에서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나올 수밖에 없는 11번마 슈퍼연구를 갖고 배팅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배팅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8번마 강호대세가 선두권에 붙여놓고 그냥 흔들어 놓고 죽는다 하더라도 8번마 강호대세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서 이번 이제 4경주, 저는 항상 이 최고 인기마가 나오게 되면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많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보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m 단거리에서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똥 밟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번마 강호대세는 막말로 해서 가사 서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마필 8번마 강호대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갈게요. 1000m, 1100m죠. 국내산 5군 경주입니다. 일단 단거리 경주고요. 1100이라는 기승 그 거리의 특성이 중거리로 봤을 때 이렇게 이거 좀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주로 이렇게 딱 뛰는 걸 보면 요게 1000m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발주 지점이 1000m하고 1100m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1100m, 1200m, 1300m, 1400m는 동일 선상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1000m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뛴단 말입니다. 다른 발주 지점이 갖고 있어요. 근데 1100은 1400m 그 움직임을 가진 주로에서 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로에서는 코너가 뛰면 바로 코너가 나와요. 그러니까 1100m 같은 경우는 1200과 달라갖고 뛰면 바로 코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코, 그러니까 3, 4코너가 바로 나옵니다. 이게 1100m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선행마가 일단 유리하죠. 그렇게 봤을 때 4번마 블러다운도 외곽의 11번마 클린업 비전이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1700m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렸을 때 1700이라는 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외곽 쪽에 있는 선행마들은 1700이라는 거리에서는 내치권의 마패들보다 2마신 정도를 손해보고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는 과정이 1000m, 1200보다 조금 더 힘을 쓰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사고를 치느냐? 항상 내치권의 마필이 사고를 칩니다. 이렇게 보면은 4번마 블러다운드가 굉장히 유리함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치권의 1번마 매직킨. 그러니까 보통 사고는 내치권에 보여준 선행마보다는 취임마라고 분류했던 마필이 내치 게이트를 안고 그냥 줄을 타는 그림이 나왔을 때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매직킨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달 그리고 금년 3월달 요때 전부 이제 내치 게이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전부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3월에 입상했던 게 매직킨이 다의 입상이에요. 약간의 내삭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하면서 붙여요. 내측으로. 전형적인 내사마의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거리도 아니고 1100m에서 1번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측에서 그대로 줄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이트에 있을 때보다 게이트 조건으로 봤을 때 자칫 초반 게이트, 그러니까 스타트 지점 스피드 자체가 뭐 14초 후반, 14초 중반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1번 게이트에서 1100m가 나오면은 13초대 후반까지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이 좀 늦는다 하더라도 밀어서 다마필보다 내측에서 붙여나오는 힘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1번마 매직킨. 물론 이 마필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거리예요, 거리. 거리에 따른 조건이라고 봤을 때는 4번, 11번이 조건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1번만 매직캔이 내측에서 줄을 타는 전개 이거를 무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저는 이번에 1번마 매직킨에 대한 전개를 굉장히 평가를 좀 하고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5경주 1번마 매직킨 23조에서 지금 5번마 새로운 신하고 동반 출주를 했거든요. 이거는 작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전개다 라고 보면서 이번 제 5경주 1번마 매직킨의 절대 조건 이거 한번 주목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갈게요. 12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자, 외산마 경주고요. 요거는 일단 드러나 있는 능력마들이 있죠. 일단 액면으로 봤을 때는 외곽의 11번마 체이징 달러스가 직전에 제가 승부를 했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상대가 굉장히 강하고 기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마필인데 딱 하나
현장에서 보여지는 체이징 달러스의 지금의 컨디션은 속아보자. 말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이 정도 현장 조십발이면은 승부가 된다. 뚜껑을 딱 까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정평수 기수의 아쉬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제일 컸죠, 사실은. 정평수 기수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죠. 우승을 거뒀던 슈퍼플렉스, 빈트로케이, 이런 마필들이 조십발이 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이징 달러스에 기승했던 정평수 기수가 조금 더 독하게 말을 밀어붙였으면 하는 바람은 배팅한 입장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레이스를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 마필이 못 뛰었다는 판단보다는 나머지 두 마필이 워낙에 잘 뛰었다. 근데 과연 이번 레이스 그 정도 급의 마필들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드러난 액면으로 봤을 때 11번마 체이징 달러스를 놓고 하는 레이스가 맞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기수입니다. 정평수라는 이 세 글자가 배팅에 있어서 손이 덜 가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반대로 9번마 스카이톱 댄서, 이게 데뷔전에서 승훈이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요게 데뷔전에서 뛰었던 편성을 딱 보면 우승마필이 빅터준, 2착마가 슈퍼플렉스, 3착마가 동촌 아티스트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8번 게이트에서 게이트가 열렸을 때 움직임 자체는 상당한 스피드.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스피드를 가진 마필들과의 레이스에서 그 정도 뛰었으면 이거는 상당하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직전 경주였어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필이 그 정도 그 전에 레이스에서 보여줬던 경주력이면 그 다음 레이스에서 팔려야 되거든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유를 뭘로 보냐면 조교로 봐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급이 되면은 그 다음 레이스에 나와서 강도가 세게 올라가거나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강도가 떨어졌고 무엇보다도 거리가 1200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조교발이 워낙에 우수했던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빅터준이 입장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경주에서 우승을 거뒀던 빅터준이 그 다음 경주에서 4착을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의 레이스가 하이페이스를 흘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카이톱 댄서가 기본적으로 언저리권에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착승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00m 나와서 조교발은 직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스카이톱 댄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졌던 이유는 한 가지인 게 뭐냐면은 강도, 마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한번 세게 풀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하고 나왔다. 근데 이번에는 월요일날 세게 한번 풀어놓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들을 봤을 때 한마디로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체이징 달러스가 더 뽑아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스카이톱 댄서가 데뷔전, 2전, 3전 걸치면서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해서 저는 9번마 톱 댄서가 이거는 분명히 직전하고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다른 경주력을 기대해도 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9번마 스카이톱 댄서, 이거 욕심을 많이 내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조져놓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경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기수 중에 하나가 박병윤이에요. 제가 2주 전에 그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이제 최근에 핫한 기수들, 그러니까 주목하고 변화가 기대되는 기수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박병윤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박병윤은 당분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병윤 기수가 50조, 그러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50조에 처음에 계약을 해서 뭔가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적응을 해내지 못했죠. 감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러니까 기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계약했던 35조로 이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도 2-3달 동안 완전히 패죽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거 보면 박병윤 같은 경우는 한참 좋을 때 말 타는 거 보면 파이팅, 얘는 진짜 파이팅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전투적으로 타는 기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마르피를 안 좋았을 때는 뭐냐면은 그게 안 됐어요. 가장 큰 게 뭐였냐면은 발주예요. 그러니까 게이트 안에서 땅 하고 100m까지의 그 진행 과정.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감을 전혀 못 잡았어요. 근데 11월 한 중순서부터 박병윤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병윤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박병윤이가 를 타도 화면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에게 능력마든 부진마든 뭐라든 간에 일단 화면빨에 무조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타야 되거든요. 이번에 1번마 레크리스. 직전 경주 이마필이 입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말이 계속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6번 게이트에서 박병윤이가 입상을 할 때는 기수가 잘 타서 입상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이 그냥 좋아서 입상을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죠. 마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기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예요. 최근에 박병윤 기수의 조시바를 보면 이번에 땅 하고 나와서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레크리스는 육군에서 입상 자체 뭐 상대 그거를 논할 만한 마필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레크리스는 4군까지는 그냥 간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레크리스는 최근에 박병윤 기수의 상승세에 맞물리면서 이번 경주 인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후차권에서도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싹 다 지금 출조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재밌는 경주다 해서 저는 이번 제 7경주 1번마 레크리스는 녹화하는 마필이 맞다. 지난번에는 많이 좋아서 왔다면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레크리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갈게요. 1300m 혼합 3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제 8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혼합 3군 8번마 슈퍼플렉스, 12번마 금호 빅토리아, 9번마 백억이, 내측에 아이스에이 후데이까지. 야, 이거 게이트 열리면요 아주 치열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박이 터진다 그러죠. 거기에 4번마 임페라토로, 14번마 빅키토산, 뭐 10번마 부상성킹, 국산마들까지, 6번마 파라오까지 국산마들의 스피드 있는 마필들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4코너까지 가는 이정이 과정 자체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혼합 3군에서 배당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1300, 1400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보통 그 배당의 중심이 되는 마필들이 뭐냐면 기존의 3군의 작전마가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4군에서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주고 승군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그냥 잘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능력이 세지 않은 이상은 그냥 다 잘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류의 마필들이 지금 보여요. 해서 이 레이스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겁니다. 지금 승군전을 치르고 올라오는 마필들의 액면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번마 아이스에이 후대가 또 인기 많거든요. 와, 이거 지난번에 완벽한 조건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쉽지 않은 전개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과연 아이스에이 후데이가 또 되느냐? 이것까지도 이번에는 불안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 8경주가 두 번째 배팅에 있어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제 8경주를 금일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로 자신 있게 배팅을 하고 싶다. 뭐 어영부영하는 편 싹 다 걷어내고 한번 깔끔하게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경주입니다. 뭐 한 마리죠 뭐. 8번마 전보. 10월 레이스인가요? 요게 제가 이제 승부 경주로 들어갔던 경주였어요. 6번마 전보. 그 당시에 6번마였죠. 그 이전부터 행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보고 현장에서 때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는 사실 뭐 입상은 못했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필은 직전 경주를 통해서 확인됐던 거는 2군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중거리에서 적응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뛰는 걸 보니까 결국 이마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4세로 넘어가는 내년쯤 되면은 힘이 더 붙을 겁니다. 이번에 8번마 전보는 1400에 나왔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건 보고 배팅하는 마필인데 딱 이런 조건에서 배팅하는 마필이 맞습니다. 8번마 전보는 제가 10월 달에 자신있게 놓고 추천드렸을 때보다 오히려 말은 더 좋다, 이렇게 보고 배팅하면 되는 마필입니다. 8번마 전보는 인기도 1위가 맞다, 놓고 하는 마필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식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3군 경주입니다. 14마리의 그야말로 빡빡한 에이스 풀게이트로 차고 3군 최장거리 1800m 레이스가 시행이 됩니다. 자, 1번마 스피드킬러, 2번마 대성가도, 이런 류의 마필들이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고요. 앞에 가는 마필들도 보이죠. 10번마 올데이, 내측의 6번마 오늘이, 이런 마필들이 기습전개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레이스는 제가 메인 승부로 때립니다. 제가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요거는 딱 걸렸다, 요거는 여기서 때리는 게 맞다. 사실은 요게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쓱 발을 얹어 봤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계속 봤거든요. 쓱 얹어 봤는데 딱 느낌 오더라고요. 요거는 다음에 요렇게 딱 나오면 때리는 게 맞구나.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나오면 마방에서 내용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과 조교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거리, 그 조건, 그 상대, 그걸 딱 가지고 그대로 나온 경주가 이번제 식경주입니다. 이번제 식경주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앞에 가는 마필이 12번마 마이티 홍콩과 10번마 올데이다. 요게 이번제 식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제 식경주 세게 갑니다. 토요경마의 메인으로 때립니다. 후회 없이 들어갑니다. 후차권에서도 복잡한 마번이 아니기 때문에 적중시 돈이 무조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8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2군 경주입니다. 14마리, 역시나 14마리예요. 6번마 해마루가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나머지 마필들이 현군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양가 중급 이하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마필들이고, 11번마 캠프 2000, 13번마 마볼트, 이렇게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있어요. 그리고 3번마 강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기세가 꺾인 상태에서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해마루의 인기도는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마필이, 일단 해마루 같은 경우 여전히 말이 좋아요. 제가 이거는 연투치기 이전에 딱 말씀드렸죠. 2군까지는 그냥 간다. 결국은 이 마필은 중거리에서 되느냐만 고민하면 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거리에 나왔어요. 놓고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해마루를 제외하고는 좀 느리게 형성될 수 있는 경주예요. 8번마 엘캄페온, 요게 사실은 완전히 컨디션이 깔아졌다가
최근에 실전을 통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조교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실전을 통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그 이전, 그러니까 이 마필은 딱 9월 6일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6일 이전에는 엘판키온 하면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전개가 뭐냐면은 꾹 참다가 외곽 빼서 취입. 요게 딱 그 엘칸페온에 그려지는 전개였어요. 근데 9월 6일을 기점으로 뭐가 달랐냐면은 9월 6일날 이쿠야스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휘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보였던 전개죠. 초반에 느린데 중간에 타고 나오는 전개. 그러니까 무빙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무빙.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로 무빙이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말을 놔주는 거예요. 중간에. 9월 6일부터 그 전개를 탔는데 9월 6일 그리고 10월 5일날 춘식이가 타고 바닥 전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찬호 기수가 기승해서 전형적으로 쭉 풀어주는 전개. 그걸 탔어요. 그리고 이찬호 기수 연속 기승으로 들어오면서 54km. 지난번에 1차 깼던 마필이 락슈미였거든요. 락슈미와의 마신차가 한 3마신 정도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 1.5km. 락슈미 같은 경우는 참 우리하고는 좀 아픔이 좀 많은 마필인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을 기점으로 이제 인기만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물론 엘칸페온 역시도 똑같은 전개를 탈 거예요. 근데 엘칸페온하고 락슈미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락슈미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정점을 딱 찍은 상태에서 지금 인기만으로 주목되는 마필이고 엘칸페온 같은 경우는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감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찬호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직전부터 이찬호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방춘식 기수하고 이찬호 기수가 수요일 목요일만 막 월수목 근데 그 전에 다구씨를 안 들어간 상태에서 월수목을 놔줬던 거고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몰아내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 달구씨 그리고 이번에 월수목 이 패턴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나온 마필이 엘칸페온. 이제는 이찬호 기수가 지난번에 탄 상태에서 감량을 받고 조교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려놓고 탈 거란 말입니다. 아, 나는 이러이러한 정식으로 1800m를 전개를 하겠다. 그려놓고 타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엘칸페온이 굉장히 세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엘칸페온을 전개를 보면은 저는 그 이전보다도 조금 더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타이밍을 아예 발주부터 시작해서 빨리 타이밍을 갖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아예 예전 전개를 타주든지. 근데 어떤 식의 전개를 타든 간에 어떤 일 구간에서 이찬호 기수가 굉장히 세게 탈 겁니다. 요것만큼 확실해요. 어떤 특정 구간에서 굉장히 세게 탈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11경주 8번마 엘칸페온은 이번에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마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인 12경주입니다. 혼합 1군 외산마 경주입니다. 재밌는 마필이 일단 12번마 플라이토끼는 확실히 기세가 많이 꺾였어요. 열의 전력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재밌는 마필이 4번마 히어이컴스입니다. 이 마필이 54조에 있다가 그 22조로 마방을 이적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적을 하고 나서 11월 달에 출주를 안 하고 12월, 그러니까 여유를 두고 출주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승기수가 바로 문세영. 요거 하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게 이적 시점이에요. 10월 6일날 이적을 했습니다. 10월 5일날 레이스를 뛰고 나서 그 다음 경주에서 바로 이적을 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런 거는요. 내용이 빤히 보여요. 이런 거는 거의 마주가 성적에 대한 불만이죠. 그리고 바로 이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해서 저는 4번마 히어이컴스의 10월 5일 레이스 이후에 10월 6일 바로 이적. 그리고 나서 두 달간의 턴을 두고 1400이라는 거리에서 바로 문세영의 등짝 교체.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무지하게 있기 때문에 더구나 1레이스 출조하는 마필들이 12번만 플라이 토낀 이건 기세가 꺾였잖아요. 비세 정상 9월 달에 출조하고 나서 완벽하게 살았다고 보기 좀 어렵고 7번만 인스테킥 1700m에서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 마필 역시도 플라이 토끼를 이끄는 레이스를 따라가 줘야 된다는 전개상의 이점이 전혀 없는 그 전개를 타고 나왔다면 저는 4번마 히어 이 컴스의 이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 12경주 4번마 히어 이 컴스 세게 보는 게 맞다. 놓고 하는 게 맞다. 현장 최종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저는 이 행보 자체는 쉽게 가는 전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4번마 히어 이 컴스를 굉장히 세게 보고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토요경마의 마지막은 문세영이가 마무리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준비한 토요경마 전체 레이스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월초경마라고 하지만 출전 두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혼전도 면에서 월말경마 못지않은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는 12월 경마 시장입니다. 더구나 이제 날씨까지도 이렇게 춥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놓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석과는 12월 경마 결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을 보내고 시작되는 12월 경마 독하게 준비한 만큼 독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장석은 예시장에서 함께 합니다. 몸만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장석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토경마 1경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